오늘은 마조로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3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겠지만 성인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남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은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그게 무슨? 참 늘 이게 황당하죠, 그죠? 늘 들어도 매주 여기서 이제 3장은 경률론이거든요. 부처님 경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 율은 계율을 말한 거예요. 논은 부처님 경전에 자기 말하자면 논문을 쓴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쓰잖아요. 자기만의 논문을 쓰잖아요. 그게 자기의 그게 해석을 달아놓은 게 논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걸 나는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봤다, 이런 식으로 논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론 3장을 통달한 사람을 보고 3장 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장을 다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데 그냥 성인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쉬어라, 이 소리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내 본래 면목이니까 경륜론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서 찾으려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륜론을 봐서 찾아서 알 수 있는 거면은 알 수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헤아리면 천걸음 만걸음을 걷고 있지만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나 한 걸음일 뿐이다. 보살님이 집에서 여기 절에까지 걸어오셨어요. 걸어왔다라는 것도 헤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때는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겠어요, 그죠? 천보 만보를 걷는데 바탕으로 보면은 땅으로 보면은 그것도 땅이고 여기도 땅이야, 그죠? 그럼 바탕으로 보면은 보살님이 한 걸음도 안 걸은 거예요. 그대로. 그죠? 맨 그대로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주면 이렇게밖에 못 들어줘요. 이건 전부 다 바탕을 얘기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의 조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아리면은 온 세상이 다 벌어지는데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데, 보살님이 생각을 중국을 하고 미국을 하고 서울을 하고 부산을 하면은, 그죠? 엄청 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탕에서 보면. 그거 이제 늘 제가 이제 꿈 얘기를 비유해 주잖아요. 꿈에서는 온 세계 일주를 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잤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살님이 살았던 80평생, 60평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실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이게 들어보면은 이제 이해는 되겠어. 지금은 이제 바탕을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 그렇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살님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지?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아리면 이곳과 저곳을 걸어 다닌 것이지만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나 그냥 걷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내가 걸어서 서울을 간다. 걸어서 집에 간다. 이것 안 하면 그 경험만 있으면 그냥 걷고만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사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이 자리를 딱 알아보면은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는가를 알게 돼요. 보살님이 아무리 엄마 마음을 안다 해도 보살님이 애를 안 놓고 시집을 안 가보면 엄마 마음은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죠. 그지? 그냥 유추했어?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 걸 아는데 내가 이제 시집을 가보고 애를 낳아보고 살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잖아요. 그건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벗어나서는 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바탕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목적지를 가려 하면은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배를 버리고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지에 도달했는데도 배가 소중하니까 그걸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예.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배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전부 배예요. 내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배가 없으면은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필요하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사람들은 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배. 마음이 좋다. 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 세계에 집중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바탕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양의 이제 불란서 학자가 자기가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레즈. 이게 서양에서 이제 이 현상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책에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차이와 반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이의 반복이 아니고 반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는 동일자의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자의 반복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정식인 코스를 밟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이제 크면은 시집을 가야 되고 그냥 똑같이 패턴대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대로 그냥 사는 거는 다른 사람을 사실은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흉내내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은 달라도 그 패턴은 하는 행동은 똑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그런 패턴대로 나는 안 살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패턴대로 살아서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보살님들하고 사는 삶하고 내가 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살님들은 동일자의 반복이고 나는 차이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면은 보살님들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비 오는 날은 뭐 먹어야 된다 하죠? 기름진 거. 예, 파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파전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한잔. 막걸리 생각나죠. 맞아요. 이거는 동일자의 반복인 거예요. 그죠? 동일자의 반복인데 누군가가 비 오는 날 나는 커피 한 잔에 책 보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예,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구현하는 사람. 그게 자기만의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래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 얘기를 똑같은 걸 보면서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차이의 반복이에요. 차이의 반복. 근데 보살님들은 가만히 보면은 거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대로 체면 칠해를 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 자동차를 사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해서 사는 사람은 삶은 10%도 사실은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이 똑같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칠해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시선을. 이거는 동일자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 자체가 다르고 자기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 자기 말을 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말을 하는데 똑같이 보살님들하고 비 오는 날 파전을 먹고 싶고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고 할 때 보살님이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에 파전을 먹고 싶다 하는 거 하고 내가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를 먹고 싶다 하는 거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은 이게 말하는 게 보살님들은 그냥 그 패턴대로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의 패턴대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자기 본래 면목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이. 네.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목욕탕 가면은 뜨거운데도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럼 애들은 다 지금도 애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자기만이 경험을 해야 알잖아요.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경험해보면 어느 날 계속 뜨거운데도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 너무나 시원한 걸 알았어. 아, 이게 그 시원한 그 맛이구나라는 걸 자기가 알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원하다 하는 거는 차이의 반복이고, 그죠? 그냥 들어서 아직 시원한 걸 아직 경험 못 했어. 근데 그냥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지가 시원하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는 동일자의 반복이고 내 말을 하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 말을 하는 거는 차이의 반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차이의 반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불란스 말로 배치가 아장스망이래요. 그러니까 배치가 우리 사고 패턴에서 지금 보살님 내가 말하듯이 비 오는 날 파전, 막걸리 이렇게 벌써 생각에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비 오면은 보살님 그죠? 의식에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막걸리에 막걸리 한 잔에 파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패턴대로 똑같이 생각해서는 내가 남들하고 차이 나게 살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보살님들이 사는 사고 패턴으로 살지 않았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성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보살님들이 하는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는 턱줄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나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사람, 또 나보다 월등하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뭔지 모르게 나하고는 다른 마인드,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은 똑같은데 차이 나는 반복과 동일자의 반복은 엄청나게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보살님이랑 나랑 똑같은 밥을 먹는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왜 성인은 그게 도고 여러분들은 그냥 밥 먹는 걸까요?
이게 이제 내 속에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과 본래 면목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서는 도인을 구분을 못해요. 왜?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속 알맹이,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는 비 오는 날 파전이 아니고, 저는 비 오는 날 커피가 생각이 나고, 경치 좋은 데가 생각이 나요. 그죠? 응. 근데,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나는 달나라를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달나라를 가잖아요. 우리보다 완전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서 달나라를 가고 지금 우주를 가고 그죠? 별들의 세계에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동일한 생각을 안 했겠죠. 왜 우리는 똑같이 비 오는 날인데 막걸리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달나라를 가고 싶었을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중요하다. 예. 그래, 이게 또 생각에서 내가 본래 면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진짜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근데 보살님들은 늘 이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그냥 땅이다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허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누군가가 오면은 다 내 위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또는 나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모든 것이 멀어진다. 다가오는 게 아니고 멀어진다. 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 그걸 느껴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습관에 우리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습관은 거의 우리의 완전히 잠재의식인 거기에서 충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그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서 무의식에 저장이 돼야지 그 습관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패턴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사는 패턴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나 지금 가난해서 부자 되고 싶어 해가지고 부자들의 패턴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위 10%, 상위 1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는 건 세계 강대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상위 10%의 부자들은 그 밑에 90% 사는 사람들의 사고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안 될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냐 하면은 잠재의식에 입력이 되도록 습관을 안 들였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도록 습관을 안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잠재의식까지 부자가 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냥 잠재의식 자체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자 되는 습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아직 그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하려면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를 쓰다가도 어떻게 돼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부자들을, 사람들은 다 지금 욕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을 싫어하죠. 그리고 나는 흙수저다.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예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습관의 패턴에 입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예.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될 짓만 골라가면서 산다고. 근데 부자들은 부자 될 일만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 진짜 그게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막연히 그럴 것이라 했는데 지금 워낙 인지심리학이 발달되니까 이게 데이터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 데이터로 다 나와버리니까 보살님들은 이제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전부 내 탓이라는 거. 그래 이제 미국의 해마다 이제 포브스지에서 100대 기업인들을 계속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게 굉장히 변동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100대 기업에서 그게 이제 올해는 이 사람이 됐다가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뭐 1등 했는 사람이 2등 할 수도 있고 10등 했던 사람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100등 했던 사람이 아예 거기 못 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다 될 수 없다 하면은 이 고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100대 기업에서 꼼짝 요동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패턴이 한 해 한 해 완전 그 등수에 오는 사람이 완전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하면은 다른 평범한 사람, 우리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그 100대 기업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지. 예. 습관을 안 고친다는 거죠. 예.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 네, 예. 근데 그게 이 공부랑 너무너무 흡사해요. 이 공부랑. 모든 걸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는 진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공부에 보살님들이 탁 갖다 놓고 넓게 시야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오늘 하루도 똑같은 날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제일 주식 부자라는 워렌 버핏도 70이 돼서 그 큰 부를 누릴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일찍이 이 학교에 다닐 때 다른 애들이 사탕을 먹는 걸 보고 자기는 그 사탕 먹는 돈을 모아가지고 사탕 기계를 사가지고 학교에 설치를 해갖고 애들한테 사탕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살님 똑같은 어린인데 어떤 애는 계속 그 사람한테 사탕을 사 먹고 이 사람은 그 사탕을 팔아갖고 자기 사탕은 그냥 먹고 애들한테 그때부터 사탕을 팔았대요. 그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하면서 70년은 그렇게 일찍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다 하니까 얼마나 이 돈에 밝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세계적인 부를 누릴 때는 거의 70이 돼서 완전 클라이막스가 돼서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이게 터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도 습관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치? 예, 10년도 습관을 안 들이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삼성의 그 회장이 옛날에 사카리 장사해가 부자 됐다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그죠? 삼성이 전자제품 파는 거 아닌 처음부터 설탕 팔았던 회사잖아요. 보살이. 예, 사카리 진짜 사카리 옛날에 사카리 설탕. 그죠? 그랬던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보살님. 우리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어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억이 두 배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또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1억이라는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2억이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하면은 그게 이제 72룰 법칙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한 해에 6% 수익을 본다. 6% 수익을 본다고 할 때 1억 가지고 이제 6%를 봤을 때는 12년이 그렇게 72 나누기 6을 하면은 12가 나오는 거예요. 1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6%, 그 내가 1억 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보태고 그냥 그거 가지고 6%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랬을 때는 그게 1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가만 놔둬도 이자가 6%만 보면 12년 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억이 그 다음에도 또 2억 12년이 걸릴까요?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겨지냐 하면은 그 다음에 그 2억이 4억이 될 때는 6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6년밖에.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 배가 되는 거는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는 1년, 그 다음에는 6개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내한테 1억씩.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에서 하루 만에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그게 다 합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다 합쳤을 때 2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년 되면은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얼마나 많은 그 돈이 그 다음에는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가만 놨다도. 네. 네. 근데 부자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원금 손실을 하나도 안 보고 이자로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종잣돈을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활비가 한 달에 500을 쓴다. 그러면은 그 종잣돈에서 이자가 500이 안 나올 때는 절대로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단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억이라는 돈에서 500만 원이 이자가 나올 때는 그 이자에서부터 자기가 조금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원금 하나도 손실 안 되고 보존이 되면서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가고 자기는 그 이자만큼의 500만 원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만약에 내가 뭐 1,000만 원 번다, 2,000만 원 번다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이 20년 동안은 500만 원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진짜 내가 가늠할 수 없을 때, 내 부를 가늠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이거를 유통을 하기 위해서, 돈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사회에 하는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누군가한테 집도 하나 사줄 수도 있으면 사주고 자동차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돈을 활용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은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이 사람들은 2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보살님들이 이 공부를 20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집중을 해서 하면은 돈으로도 부자도 되고 뭐요? 내 본래 면목도 다 알게 되겠죠. 예? 이만큼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그만큼 포커스를 맞춰가 사냐 이 말이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만 왜냐하면 그냥 최소한 10년 가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되면 우르르 다 떨어져요. 이 공부 재미없어서 못해요. 다시 이 공부를 했던 사람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냥 보살님들 상태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동일자의 반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차이의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돈은 안 쓰면 그냥 있지만은 우리 이 공부를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안 하면은 다시 새 속의 물결에 흘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살님한테 오늘 하루 10억을 줄까요? 아니면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모레 400원 주고 그렇게 줄까요? 이렇게 했을 때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가니까 자기는 오늘 100원 받고 내일 200원 받고 400원 받고 이러겠대. 근데 어른들한테는 다 가면 오늘 10억 주세요 이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애들은 왜 그래 이렇게 왜 10억 하지 왜 100원 해 이러니까 하는 말이 10억을 주면 엄마가 다 빼들어가고 100원을 주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러더래.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쌓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오늘 100원 받고 그 다음날 200원 받고 그 다음날 400원 받고 그 다음날 800원 받고 그 다음날 1600원 받고 이런 게 한 2주까지는 별 돈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면은 무슨 얼마나 될까요? 많지. 얼마나 많겠어요? 대충 생각했을 때. 아들 생각할 때는 아들 생각에는 진짜 많지. 근데 10억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시지. 근데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도 뭐 어치는 많지는 안 해도 계산으로 할 수 없지. 계산을 아니 이건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100원, 그 다음에 200원, 그 다음에 400원, 800원 줬을 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예. 한복 주는 게 나 같지 싶다. 아니요. 아니라 예. 더 많을까. 안 쓰는 날도 있으니까. 그게 계산을 해보면요. 진짜 이게 100원, 200원 이거는 아무렇게 아닌데 한 달 30일 딱 했을 때는 이게요. 530억이 돼요. 어떻게 그걸 계산? 복리잖아요.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그 다음에 400원 주고 그 다음에 800원 주고 근데 이게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게 돈 되겠나 이러는데 30일 딱 되면 이게 530억이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왜 부자가 안 됐을까요? 오늘 1,000원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보살님들은 늘 섣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섣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루 500원 사가지고 윤놀거든. 네. 그러면 너희 앉아 하면 2,000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모여가지고요. 그 점심도 사 먹고 네. 별거 다 한다. 근데 이 부자들은 이거를 진작에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를 진작에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 하는 이해를 거야? 못해요. 이해를. 이게 뭐 하는 예. 왜? 이 생각 자체를 이걸 이해하는데도 자기가 실천해봐야 알거든요.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경험해봐야. 예. 그런데 안 모아본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요. 아까 제 목욕탕 들어가서 시원한 거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시원한 줄 몰라요. 거짓말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패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류가 태어나고 최고로 부자가 빨리 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래요. 그게 이게 공부하고 맞물리는 게 세계적으로 영적인 이 공부하는 의식의 확장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세계적으로 부자 되는 게 다 열려서 가장 빨리 쉽게 부자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흙수저, 금수저 자기가 구분시켜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의 패턴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가둬버리기 때문에 동일자의 반복을 하기 때문에 차이의 반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이의 반복. 근데 쿠팡이 있잖아요. 우리 언제부터 쿠팡 했어요? 쿠팡. 쿠팡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쿠팡이 보살님들이 오늘 콩나물 사고 내일 두부 사고 오늘 또 콩나물 사고 내일 두부 샀던 그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500조. 그러면 옛날 같으면 보살님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예, 택도 없지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그죠? 그 사람은 지게 생각하고 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의 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살님들이 자식들을 부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예. 생각을. 근데 나도 안 바뀌어지는데 자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면서 자식이 크겠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공무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부모가 크면서 계속 시키는 게 공무원이 제일 낫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식을 부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가 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진짜 내가 부처구나 생각을 안 해보시잖아요. 예. 항상 내가 중생이지. 그죠? 근데 부처라 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중생이니까 내가 조금 노력해서 부처 돼야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죠? 내가 아직 부자는 안 됐지만 부자 마인드로 사는 거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하고 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 부자 마인드를 가지면은 노력을 하는데 마음의 힘이 적게 들어요. 근데 가난해서 부자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힘이 들어요. 똑같아요. 내가 부처라고 하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게 내가 부처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동일자의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차이의 반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나는 평생 중생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부처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출발점 자체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돌았으면 왜? 생각의 패턴이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쉬고 내일부터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줄여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복리가 되든 그게 내가 부자가 빨리 되는 기간을 정하든 둘 중에 어느 걸 하면 돼요. 내가 오늘은 5분 하고 내일은 10분 하고 그 다음날 40분 하고 그 다음날 1시간 하고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이라도 내가 과연 누굴까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은 보살님 하루 종일 시간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 공부를. 그죠?
그러면 그게 시간으로 말하면은 복리로 사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늘 그 뱉은 대로 살게 되고, 다시 태어나신다 해도 다시 그 뱉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윤회를 한다 해도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보살님은 그거 하기 힘들다고 이제 복까지 안 지으면은, 보살님 진짜 이제 밥 먹기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예. 지금 1시간 가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 예.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예요? 순식간에 보살님 아무 생각 없이 말 툭 내뱉는 게, 아이고, 그러면 49제, 이대로 살 거 안 해도 되겠네. 이러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오늘 하루라도 5분이라도 늘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많이 만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부자들을 만났을 때는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둑놈 신부가 많고 누군가를 훔쳐서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가 완전 다르. 그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있으면 하루 종일 너무너무 편하대요. 너무너무 편하고 인상 쓸 일이 없대요. 예? 근데 우리는 막 치부하잖아요. 부자들은 남의 거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만 독식하고 자기는 잘 살고. 그런데 지금은 사회 자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2대, 3대까지 그 부가 오래 못 가요. 예. 자기 대에서 벌써 다 내려가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릴 때 있었던 대기업이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보살. 그죠? 근데 자꾸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부자들은 왜 망해갖고 지금 없냐고. 다 끌고 갔으면 오히려 그때 더 많이 끌고 갔는데. 옛날에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는 진짜 다 밀어줬어요.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커야지 거기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국민들이 가서 일을 하지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계속 부를 유지를 하고 망한 사람은 망할까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생각부터 바뀌어보고 내가 잘 살아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겠죠. 근데 내가 가난하면서 그 사람들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만큼 부를 누리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근데 그렇지 안 해놓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보살님들 입장에서 공부한 스님들 다 욕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보살님의 마인드와 내 마인드는 다르잖아요. 공부한 스님의 마인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동일자의 반복을 하는 거고 우리는 차이 나는 반복을 하는데도 똑같은 반복을 한다고 취급해버리잖아요. 그죠? 반복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살님들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람으로 다 섞어놓기 때문에 도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 지금 여기 거지가 와도 그 사람이 도인인데도 거지가 오면 우리 못 알아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제 마리시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본래 면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이상한 것도 봤다. 내가 뭐 몸이 붕 뜨는 것도 봤다. 뭐 또 오로라가 생기더라. 또 내 앞에 큰 광명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체험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번뜩 나타났다가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의식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 깨달음이 영원하다. 보살님이 몸은 늙었고 나이는 들었지만 항상 있는 게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거. 어릴 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항상 영원한 거. 그 의식은 진정 언제나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죠? 자기 자신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나 존재 안 해. 이런 사람 없겠죠. 다 존재한지 알죠. 근데 그 존재가 지금 뭔지 모르죠.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깊이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은 같은 사람이며 그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맞죠? 네. 깨어있을 때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으나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차이점은 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을 뿐 본래의 의식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맞죠? 네. 이거를 허공에 보면 보살님이 어릴 때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똑같죠. 그게 보살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변해도 보살님 존재는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단락하면 못 주지만. 근데 이걸 보살님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육체 여기에 자꾸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예. 생각의 패턴이 일로 와버리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같이 나타났다가는 같이 사라진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깨어 있을 때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바로 구속이다. 이 육체가 있다는 구속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바쁘게 일할 때는 이 허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육체가 곧 나라는 느낌이며 이 그릇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다시 사라지지도 않는다. 실체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깊이 잠든 때와 깨어있을 때를 비교해보라. 전자에서는 육체가 사라졌다가 후자에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육체는 실체가 아니다. 이걸 끝없이 반복해도 내가 지금 또 밥 먹고 보살님들이 걷고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의지 안 하면 예.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육체가 곧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죠? 이게 지금 말하는 생각의 패턴. 배치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육체가 나라는 게 그 생각의 패턴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를 뒤집지 않으면은 내가 바뀌기가 힘들다. 동일자의 반복에서 차이를 반복할 때만이 내가 이거를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을 매일매일 원검이 들어오는 매일매일 원검이 들어오는 매일매일 내가 여기에 있어야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점점 여기와 함께 개합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질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그릇된 것들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자연히 드러날 뿐이다. 궁극적인 진리란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다. 자, 이 말이랑 아까 여기 마조 스님이 뭐라 했어요? 오래도록 서 있었으니까 쉬어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다를 뿐이지. 생각.
예. 장애인들은 물론 너무 자리로 돌아가시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진짜 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진짜 나와 일별을 하고 깨우치고 깨우침 속에서 계속 이거와 같이 있으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여기에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거랑 같이 개합해서 항상 같이 있는 날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보살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 본래 면목이 나를 경험해요. 근데 우린 다 각자가 자기가 경험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나는 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주관적이 돼요. 타인을 볼 때는 나를 보듯이 하고 나를 볼 때는 나를 타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생각 바꾸기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전부 뒤집어 봐요. 뒤집어 봐요. 그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봐봐요. 뒤집어 봐요. 이거 내가 밥을 먹는다가 아니고 밥이 나를 먹는다. 이렇게 뒤집어 봐봐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요, 보살님.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본래 면목이 나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을 이걸 이분법으로 갈라져서 말하면 경험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해보세요. 그래서 나와 대화를 해보면은 사실 남이 필요 없어요. 점점 보살님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나와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바꿔서 여기가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다 틀렸다는데 생각을 완전 뒤집어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내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고받고 그럼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지만 나는 똑똑한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하지 말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